네, 6.4 지방선거 관련 보도는 뉴스 리뷰 진행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김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김환영 사장 해임안 결국 가결이 됐군요. 예, KBS 이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김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KBS 이사회에는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이 4명인데 이번 해임안은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 3사람이 해임에 찬성한 셈입니다. 이제 KBS 이사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길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신임 사장을 뽑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이사회 독자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KBS 이사, 그것도 여당 추천 이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아마도 선거가 끝나고 이 골치 아픈 문제, 이 문제를 일단 치우고 가자, 털고 가자 이런 계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럼 KBS 두 노조의 양대 노조의 파업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뭐 결정이 난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업을 어떻게 할 건지 노조 쪽이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결정이. 그렇지만 일단 파업의 목표 자체가 김환영 사장의 퇴임이었으니까 하루 이틀 내에 아마 파업을 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또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장이 들어온다는 점, 이게 문제라는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 오늘 선고가 났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받았군요.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시키고 은폐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오늘 2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댔습니다.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다른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의 증언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진실성을 다수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1심하고 유사합니다. 야당에서는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다, 또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말로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네. 당시 특정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자, 그런데 김용판 전 청장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이 있었죠. 예, 박모 전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장에 대한 서울지법 1심 재판입니다. 작년 2월에 디지털 증거분석팀장을 맡은 사람인데요. 당시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문건 수십 개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이게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징역 9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김용판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없애버린 잘못이 인정된 겁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을 단순하게 연결시키자면, 그러니까 윗사람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가 잘못을 저질러서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상사 무죄, 부하 유죄 뭐 이런 겁니까? 예, 약간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오늘 51일째죠. 네, 희생자 시신이 발견됐더군요. 세월호 탑승객의 시신이 오늘 아침 6시 40분경에 배 침몰 지점에서 40.7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조모 씨였는데요. 가족 넷이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7살 아들만 구조되고 큰아들 또 아내, 이 둘은 이미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내 조 씨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해역의 주된 조류가 썰물 때는 북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떠내려간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신의 상태가 지문이 여전히 뚜렷이 남아있고 훼손이 심각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배 안에 있다가 뒤늦게 유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실 유신 대책이라는 게 사실 별로 쓸모없는 대책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오늘 진도 팽목항을 같이 간 건가요, 오늘은? 예, 오늘은 여야가 같이 갔습니다.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총 18명인데요. 새누리당의 권선동 의원을 뺀 17명이 오늘 팽목항에 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름 만에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의원들이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사고회역에 다녀왔고 또 오후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서 실종자, 사망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안 두고 필요하다면 내일까지 진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끝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신용만 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시의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여야 의원들이 바지선 위에 올라갔을 때 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잠수사들 그 장비를 갖추고 중앙에 앉아 있고 또 주변에 그 여야 의원들이 빙 둘러서 있는 모습. 예. 그런 좀 쓸데없는 이벤트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잠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높으신 분들 왔다고 그 잠수하는 그 생사가 오가는 그런 수색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대기하고 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가 같이 그 상황을 또 연출했다는 점이 사진을 찍기 위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미. 네, 잠수사들이 그냥 모델처럼 보이잖아요. 예. 네. 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예, 선거에서 겉으로 보면은 여야가 비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청와대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이다. 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충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라는 표현을 민경욱 대변인하고 비슷하게 썼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라는 말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이 선거 전에 외쳤던 구호,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말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수도권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느라고 수도권을 소홀히 해서 인천, 경기 같은 데서 석패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락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명운하고도 직결돼 있었습니다. 안 대표의 뜻으로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 때문에 광주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다른 곳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박지원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선거운동 때 당 지도부에서 큰 조율, 선거운동에 대한 큰 조율을 안 하고 또 못하다 보니까 지도부급 인사들이 유세 현장에서 서로 조우하는 그런 해프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안 대표가 뭐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선거운동 전체를 통제하고 관장하지는 않은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 있습니까? 예,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대선에서 88.7%를 득표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투표율은 73%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집트에서는 쿠데타를 한 군인이 97%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집트 대선은 투표율이 47%였습니다. 요즘에 주한미군의 성추행, 폭행, 절도 사건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주한미군 2사단장이 오늘 성명을 내서 한국법을 어긴 병사들의 한국 기소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죄 지은 미군이 있으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미 협정, 소파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은 빼놓고 범죄자 기소를 지지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만 하는 그런 생색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령부의 한국인 직원과 퇴직자, 구직 지원자 등 16,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 주한미군이 사실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건데요. 예. 우리 정부에서 이 소파 협정 개정하자고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요구는 전혀 없었고 죄를 지은 걸 기소하는 걸 지지한다. 이건 정말 그냥 안 해도 되는 말.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